그냥 살자. 그냥 살자. 대충 해도 돼. 그냥 살자. 그냥 살아. 그래, 그냥 살자. 그냥 살자. 쏟아지는 이슈와 사람들 속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그냥 살자 이 코너를 함께해 주실 쌤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쌤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쌤은 오랜 시간 동안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장 하셨잖아요. 예. 기업 정신건강이라는 게 뭐예요? 뭐 그 말 그대로죠. 뭐 기업 우리 정신건강. 직장인들의 마음 건강을 평가하고 음흠. 분석하고 힐링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업이 쌤 있는 연구소에 의뢰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기업일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어림없는 일이지만 어허.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 회사원들의 마음을 다스려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득이다. 투자가 득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면서 훨씬 생산성도 높아지고 네. 이직률이 낮아지죠. 회사가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구나. 네. 그럼 이제 좋은 인력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일종의 복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집토끼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쌤이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도 우리 직장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대한민국 대표 직장인 16년 차 직장인 저를 위해 준비한 코너인데요. 저 정도면 이제 한 중간 관리자급 되죠. 예. 근데 제 얘기만 하면 또 여러분 안 되니까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신입 직원 그리고 중간 관리자 리더의 이런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를 우리 쌤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 고민이 있으시거나 여러분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또 쌤의 책 그냥 살자 몇 권 저희가 선정해서 몇 권 갖고 있는데 몇 분 선정해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도 신입일 때가 당연히 있었죠. 저요? 네. 저는 없었죠. 왜요? 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들이죠. 선택적 기억 장애군요. 없으셨어요? 그 정도로 힘드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인턴이 이제 첫 직장이니까 그렇죠. 첫날 중환자실에 배치를 받아서 혼이 났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엔 의사 선생님들의 삶을 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로 배우니까 그거 보면 인턴 선생님들 엄청 혼나던데요. 생생한 기억들이죠. 우리가 그걸 감정 기억이라 그러잖아요.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불안했고 이럴 때는 감정이 강화가 돼요. 기억이 완전히 박혀버리죠. 네.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 흑역사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네.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사실 처음에 가면 얼마나 긴장하고 그렇죠. 불편한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간호사 쌤들이 인턴 쌤이 오면 놀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려운 오더가 떨어지면 해야 되잖아. 언제 해봤어요? 안 해봤죠. 옆에 와가지고 다 둘러싸서 구경합니다. 우리 인턴 선생님 잘하나? 그럼 긴장해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이제 네. 그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죠. 저도 하나 제 흑역사 얘기하면 제가 이제 전 직장에서 사보를 만들었어요. 사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 안내문을 제가 적은 거예요. 근데 문의 전화 번호를 잘못 적었어요. 번호 하나를 틀리게. 그래서 그 엉뚱한 전화로 안내 전화가 뭐 수천 통이 갔대요. 뭐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줍시다. 애교 아니죠. 왜냐하면 그 잘못된 번호 적은 그 집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와, 그때 정말 지구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때 잘 가르쳐준 선배가 있었고 격려해준 선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입 직원 어때요? 이렇게 상담받으러 오는 직장인들 보면 신입 직원이 많아요? 중간 관리자가 많아요? 리더가 많아요? 뭐 그런 게 정해진 건 있는 거 아니고요. 단순히 회사 스트레스만 가지고 오는 경우는 드물고 불안하다, 종합적으로. 우울하다, 그렇죠. 화가 난다 와서 얘기하다 보면 이제 직장 문제가 50%는 차지하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직장이 삶에서 영향을 주는 포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신입 사원들이 오면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합니까? 뭔가 얘기가 많죠. 제일 많은 게 이제 일이 힘들다. 일 자체가 힘들다? 당연한 거죠. 업무 자체가.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일은 원래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쵸. 거예요. 네. 전혀 해보지 않았던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실무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거니까. 심지어는 용어조차도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를 많고 그다음에 관계의 문제. 특히 윗사람들. 언제 우리가 뭐 윗사람들하고 경험해 봤나요? 눈치 볼 일이 없었죠, 살면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 또 조직이라는 게 문화가 있잖아요. 그 조직의 문화에 적응하는 문제.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거 내가 잘 들어온 게 맞나? 맞아요. 이 길로 가도 되나? 뭐 그런 고민들, 끝없는 고민들입니다. 아, 여러분은 어떤 고민 많이 하셨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청취자분들은 신입 직원 때 어떤 고민 하셨는지 그것도 좀 문자로 보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억이 나요, 선생님. 회사 마치고 신입 직원 때 회사 마치고 신도림역에서 사람들이 쫙 내렸다가 쫙 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아서. 제 마음 아시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유는 끝이야. 나도 이제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이런 조직 느낌이 속의 들어요. 한 명이란 뜻이에요. 네, 마치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부속품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내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신입 직원이. 당연한 거죠. 음. 특히 신입 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 맞아,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어보기도 힘듭니다. 네. 물어보면 마치 뭔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잘못하면 또 눈치 없다 소리 듣기도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정말 집에 가면 잠도 안 오고 뭐 뻗어버리고 불안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실수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렇죠.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 그러지 마라. 너무 잘하려 그러면 긴장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이 머스트병이라 그러는데요. 잘하면 좋은 거죠. 근데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면 불안이 올라가게 되죠. 아, 잘하면 좋은 거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닌데 큰일이 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해지는 거군요. 그럼 훨씬 더 실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봐야 돼요. 이거 잘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잘 못한다고 해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걸 쿨하게 인정하고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저도 물어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인턴 초년병일 때는 그때는 해도 처방전을 손으로 썼죠. 우리 원로 선생님이 막 날개 쓰시면 써야 되는데 못 알아보다. 못 알아봤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는데 사실은 물어봐야 되죠. 저는 너무 많이 물어본다고 혼났는데요. 너는 생각이 없냐고요. 판단을 하라며 왜 다 물어보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도 문제인데 그래도 물어보는 게 낫다. 근데 저도 후배들한테 안 물어보는 애들보다 물어보는 애가 더 예뻐요. 그럼요. 그건 태도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혼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물어보지 않거나 숨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겨요. 사실은 새로운 곳에 들어갔다는 자체는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변화가 오는 거고 그 변화에 내가 적응을 해야 하니까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너무 긴장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심호흡을 한다든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좀 간단하게. 긴장 이완 요법은 많죠. 일단 어깨부터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어깨를 위로 올렸다가 어깨 한번 툭 떨어뜨려 보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올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맞아요. 툭 떨어뜨려 보면 내가 방금 힘을 주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잘 안 되면 힘을 줬다가 떨어뜨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 나도 모르게 늘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소화도 안 됩니다. 혹시 너무 긴장했을 때 소화 안 되는 경험 한 적이 있죠. 체했다 그러죠. 그럼요. 위와 장의 운동을 뇌가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뇌가 긴장하고 있으니까 위장이 운동을 못하는 거죠. 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배를 따뜻하게 하고 어깨 힘 빼고 긴장 줄이는 운동을 한번 쭉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들으셨죠? 너무 긴장됐을 때는 어깨를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그래서 떨어지면 제가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2407님이 저는 좀 늦은 나이에 새로운 분야의 신입으로 들어온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사실 지나온 경력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띠동갑이 넘는 다른 신입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신입은 정말 어디든 고달픕니다 하셨어요. 이분 용기가 대단하세요. 전혀 새로운 분야의 신입으로 들어가셨대요. 예. 그동안의 경력을 다 버리고. 예. 이때는 저는 또 이분이 가지고 이렇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는 많고
신입이고 이럴 때 특별히 좀 요구되는 태도가 있을까요, 선생님? 나이를 따지게 되면 피곤해지죠. 나이를 다 버려야죠. 이전 경력도 다 버려야죠.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언가를 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일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자꾸 옛날의 경력이나 옛날의 그게 미련을 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과감하게 이걸 선택했으면 과감하게 또 과거를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뭔가 용기를 가지고 시도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결과가 어떨지는 잘 몰라요. 결과가 뭐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행복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서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분야로 함께 일하는 동기가 들어오면 더 대단하다고, 정말 멋지다고,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관계를 맺기도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럼요. 또래는 약간 경쟁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약간 여유도 있고 또 경험도 있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형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장점도 많이 있죠. 자, 오늘 그냥 살자에서는 우리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이자 또 기업정신연구소 소장이신 신영철 쌤과 신입 직원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선생님, 신입 사원이 주로 하는 실수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뭐 다 해봤잖아요. 끝도 없는 거죠. 뭐. 저는 과장님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나중에는 목사님한테 과장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호칭을 헷갈려 있어요. 특히 이제 긴장하게 되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특히 위에 가서 발표할 때 보면은 밤새 준비했는데 안 생각나. 막상 딱 가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 블랙아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긴장하게 되면 그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니까 마치 준비를 하나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고 뭐 끝없는 실수의 연속인데 실수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실수를 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를 혼내는 그와 그녀도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아닌 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럴 때도 있었어요. 처음 이제 혼날 때 엄마 아빠 말고 다른 어른한테 처음으로 혼나보는 거잖아요. 누가 저를 혼내겠어요? 근데 제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큰 거짓말은 아니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이러면 작은 일이 큰일로 번지잖아요. 혼날 때 태도가 무지무지 중요한 거 아세요? 맞아요. 이게 우리 문화에서는 윗사람들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를 보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죠. 다 알아. 우리는 윗사람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우리 쪽 보면 알잖아요.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구나. 어떤 열정을 갖고 있구나. 어떤 태도를 갖고 있구나. 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너무 막 포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근데 쌤 어떻게 사회생활하는데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초보는 그래도 괜찮아요. 신입 직원은. 단 그 열정은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초보가 너무 열정이 없어. 이건 좀 곤란하죠. 곤란하죠. 한 5년쯤 지나면 이제 눈동자도 흐려지고 이제 이렇게 되지만 초보가 처음부터 눈동자가 흐려져 있다. 이건 이제 곤란한 거죠. 열정은 보여주되 그러나 태도는 좀 겸손하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이렇게 약물 처방도 하나요? 그럼요. 급성기 때는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불안, 우울, 불면 이거는 말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100이라는 불안이 있는데 압도당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네. 불안해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그렇죠. 아니고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네. 이게 한 50 정도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원인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신입 직원의 경우에 긴장되고 불안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입 직원이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신체적으로 좀 심각한 시그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며칠 이상을 못 잔다든지 그런 시그널 좀 알고 있으면 본인이 자가 판단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일상의 리듬이죠. 스트레스 받아도 괜찮아. 네. 신입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누가 받겠어요. 그런데 먹고 자고 움직이고 이게 잠을 못 자서 문제가 될 정도야.
이건 곤란하잖아요. 네.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지니까 더 큰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체중이 많이 빠진다. 식욕이 떨어지가지고 식사를 잘못한다. 이 탄수화물의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다이어트에서 탄수화물은 적인데. 저는 뭐 의자에 앉을 수 있으면 다이어트 하지 말라 그럽니다. 좀 농담이지만 의자에 앉을 수 있는데 왜 다이어트를 해요? 정신적으로는 탄수화물이 되게 중요하군요. 지나칠 정도는 안 되지만 너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좀 예민해지죠. 맞아요.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탄수화물 안 먹으면. 그래서 자는 거, 먹는 거 이게 안 되면 이거는 뭐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잘 자고 잘 먹고 낮에 일하는데 별 지장 없다.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일상의 신입 직원이니까. 리듬에 초점을 잘 맞추어라 하는 게 첫 번째 되겠습니다. 일상의 리듬에 초점을 잘 맞춰라. 그 얘기는 신입 직원이고 바쁘고 정신없지만 그래도 내면의 초점은 나 자신에게 맞춰야 된다는 얘기기도 한 것 같아요. 내 마음과 내 몸의 변화를 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0847님이 얼마 전에 스카웃이 들어왔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보다 작은 회사예요. 직급이랑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지금까지 회사는 정년까지 다닐 수 있고 상사와는 좀 트러블이 있습니다. 근데 제 이직 제안을 한 회사는 정년이 불안정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거 진짜 어떻게 제 잡코리 하나 뭐 이런 자기가 어디 결정해야지. 거기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근데 그만큼 불안한 거잖아요. 이걸 선택하려니까 이게 걸리잖아요. 걸리고 저걸 선택하려니까 저걸 이게 또 걸리고. 아깝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뭐 돼요? 방법이 없죠. 뭐 자기 현실을 잘 생각해서 자기가 상당히 진취적이고 어떤 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전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네. 그러나 자기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성격이야. 그런 것 같으면은 지금 직장을 유지하는 게 맞겠죠. 자기 성향에 잘 맞게끔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의 성향에 잘 맞게 판단해라. 요즘처럼 막 경기가 어려워지고 변화가 많으면 어떤 직업들이 인기가 있어요? 안정적인 그렇죠. 뭐 의사, 교사, 뭐 공무원 그게 변화를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변화가 많아지면 불안해지니까 안정적인데 바꿔 말하면 한 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잖아요. 한 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고 인생에 재미는 없어요. 그렇죠. 새로운 자극이 없잖아요. 변화가 없으니까 어느 게 나한테 맞는가 그걸 잘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선택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정리하셔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2011님은 다음 주부터 그토록 원하던 회사로 첫 출근하는 신입사원입니다. 벌써부터 너무 설레는 반면 긴장이 앞서는데 신입이 갖춰야 할 태도나 마음가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훌륭한 신입사원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맞아요. 이런 생각도 안 하죠. 맞아요. 그 말도 충분합니다. 태도는 처음에는 조직 친화적인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렇죠. 그 조직에 들어갔는데. 그렇죠. 뭐 나하고 안 맞다 우기지 말고 처음에는 어쨌든 그 조직의 문화를 파악하고 순응하도록 노력하되 네. 그렇다고 무조건 순응하라는 뜻은 아니죠. 네. 좀 지나고 익숙해지면 업무적으로는 얼마든지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도 좋아. 그러나 사람들에 대한 태도는 조금 더 그죠? 문화에 적응하려는 노력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너무 서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입들이 너무 서둘러. 뭔가 단기간 내에 빨리 자기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은 길다고 늘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가면 언젠가는 누가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해주고 받아줄 것이다. 너무 서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혼 숙녀제 생기고 이혼이 많이 줄었다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이렇게 즉흥적으로 무슨 선택을 하는 건 꼭 후회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도 후배들한테 최소 2년, 그러니까 너 자신을 흔들지 않을 수 있는 회사라면 최소 2년은 좀 버텨봐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2년은 너무 길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야 또 경력이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석 달은 버텨보라 그러는데. 석 달은 제가 인내심이 조금 더 세네요. 네, 저는 2년은 버텨봐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신임 말고 20대 후반 30대 되면 너무 이직이 잦으면 그것도 회사에서 사실 다 평가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가끔 제 환자분들이 취직했다 그래서 야, 잘 됐다고 축하한다면 다음 주에 와서 그래 회사는 잘 다니고 그러면 퇴직했다 그럽니다. 일주일도 안 맞아요.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선생님. 왜 퇴직했는데 물어보면 아이 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요 그래. 그 생각했던 건
그거랑 다르지 당연히. 어떻게 다 같아요. 아이 뭐 제가 뭐 앞으로 아니 그거 알고 들어간 거잖아. 다 알고 들어가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신중해야 되지만 입사를 했다면 자기에게도 좀 시간을 줘야 돼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뭔가 어색하잖아요. 네. 내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고 익숙해지고 안정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때는 물론 퇴직을 고려해도 좋습니다. 네. 그러나 가자마자 무슨 마음에 안 드네 뭐가 안 맞네 그건 자기에게 시간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꼭 퇴직을 원한다면 살다 보면 안 맞는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대안을 좀 마련해 놓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여기가 힘들다고 나가면요. 요즘은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갈 데가 없습니다. 맞아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0976님이 사수가 자기 개인적인 일까지 일일이 저한테 다 시켜요. 정말 짜증나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거절할까요? 이렇게 문자 그건 보내주셨어요. 진짜 짜증나게 생겼네. 그럼요. 요즘 세상에? 눈 똑바로 뜨고 거절하면 안 될까요? 근데 저는 그렇죠. 큰일 납니다. 안 되는 거죠? 선생님 그렇게 하라는 줄 알고. 우린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를 들면 윗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 네. 내가 이거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좀 부당한 지시야. 그러면 이제 눈 똑바로 뜨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완벽하게 서구식의 사회기술 훈련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러면 내일 책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현실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가 하면 우리 문화는 체면의 문화거든요. 이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나를 무시하거나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도를 보는 것이거든. 특히 여러 명이 회의하고 있는 데서 내가 상사에게 뭐라고 대꾸를 하면 엄청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자네 말이 맞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습니까? 그건 웨스턴에? 정말 성숙한 상사죠. 네. 여러분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이제 내용보다는 태도를 보는 것이니까 정말로 그럴 때는 누군가 있을 때선 절대 안 되고 이 사람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같으면 아마 메일로 충분히 칭찬해 줄 거예요. 이런 선배가 있어서 참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구구절절 칭찬한 다음에 그런데 이럴 때 있어가지고 제가 좀 힘들 때가 있었다. 참 죄송한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받고 그 사람이 수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 인간이 문제이니까 네, 맞아요. 거기까지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에 제 팁을 좀 얘기하자면 10번 부탁하면 한 신입 직원 때는 8번, 9번까지는 전 순종하고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제가 아까 지금 선생님 말한 것처럼 지혜롭고 예의 바르게 거절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봐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이미 제가 8번, 9번을 해줬기 때문에 그 한 번은 수용하거든요. 그럼요. 웬만하면. 자, 그때도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때 거절했을 때 문제가 생기거나 상대가 뭐 기분이 나빠하거나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허. 그렇게 해서 나빠질 사이라면 다른 걸로 나빠진다고 그렇죠. 내가 늘 말하죠. 맞습니다. 그건 두려워할 이유가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신입사원 편이기 때문에 제가 10번 중에 8번, 9번 순종하라는 거고요. 좀 연차 지나면 또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신입직원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은 다 어렵죠, 선생님. 처음은 다 어렵고. 근데 중간도 어렵고 끝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과 끝은 경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경험이 굉장한 재산인 거죠, 선생님? 뭐든지 우리가 익숙해지면 반응이 준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100 불안했고 100 힘들었으면 익숙해지면 50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원들에게는 뭐 신입도 마찬가지. 요즘은 가끔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열심히 일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 청춘을 다 바쳤다. 이게 내 회사다. 그런 인간일수록 나중에 더 좌절하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회사가 배신 때리거든. 그러니까 그때 더 크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회사의 일 자체를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네. 이게 전부다. 이런 생각은 좀 안 하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건강한 삶인 것 같아요. 이구사님이 유익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첫 출근 시에 복장은 어떻게 입어야 하나요? 이렇게 왔어요. 그건 우리 김 PD가 저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죠. 선생님 가운 입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저는 무슨 질문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튀기 싫은 거예요. 아니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튀고 싶은 사람인데 대한민국 조직이 튀는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그게 복장이든 헤어스타일이든 뭐든 요즘에 많이 달라졌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본질로 판단하지 않고 윗사람들이 현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제 옷을 제가 오늘 아무도 안 입는 수채화 같은 옷을 입고 왔거든요. 근데 이런 옷을 신입적으로 입고 쟤는 뭔데 저런 옷을 입고 와? 이렇게 이런 조직 문화가 사람을 되게 병들게 해요, 선생님. 네.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네. 오랫동안 만나보고 정말 그 속까지 평가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첫 보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그렇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상. 외적인 것밖에 옷차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남겨졌던 인상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그래요. 그 초반에는 조금 맞아요. 자기를 의식적으로라도.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조직에 이 친구가 잘 적응할 친구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초반에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든지 튈 기회가 있습니다. 맞아요, 걱정하지 맞아요. 마십시오.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한 것처럼 얼마든지 내 패션 감각을 보여줄 날은 많거든요. 예. 근데 초반에 그 현상 때문에 내 본질이 가려질 수 있으니까 좀 그건 지혜롭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쌤이 전국의 신입사원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쌤. 별거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디 들어간 게 어디예요. 네, 고맙게 생각하고 삽시다. 대신에 자기 스타일대로 너무 포장할 것도 없고 너무 서둘 것도 없고 길게 간다면 언젠가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초반에 우리 눈동자 보면 알잖아요. 그 열정은 표시하되 태도는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쌤과 함께 내가 신입사원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